선생님, 저 평생 집 한 채만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주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67세 한옥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국세청에서 온 3,200만 원짜리 양도세, 고지서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세무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50년 전 신혼 때 산 집 한 채만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안녕하세요. 14년간 부동산 세무 전문가로 일해온 정민호 세무사입니다. 한옥자 할머니는 1974년 서울 성북동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겪은 일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았을까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가 모르고 계셨던 건 40년 전 시댁에서 물려받은 작은 농지 한 필지였어요. 등기부상으로는 분명히 할머니 명의였지만 할머니는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세무사님, 그 땅이 뭐 얼마나 크다고. 고작 20평도 안 되는 밭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라고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농지든 임야든 상관없이 부동산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주택자예요. 집 한 채만 있어도 작은 땅 한 조각이 있으면 1주택자가 아닌 거죠. 더 황당한 건 할머니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상속받은 건데 당시에는 신고 의무도 없었고 세금도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40년 전부터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을 팔 때 당신은 다주택자니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없음이라고 냉정하게 통보받은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한옥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면 세금 걱정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2024년 통계를 보면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340%나 급증했거든요. 더욱 무서운 건 올해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수록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아요. 우리나라 세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세무공무원들이 이제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1주택자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들여다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만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아파트를 팔고 부산 기장군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당연히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할아버지는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통보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그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부산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할아버지는 1년 10개월만 거주하고 팔았던 거예요. 고작 2개월 차이로 양도세 1억 3천만 원을 내셔야 했습니다. 세무사님, 2개월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2년이나 1년 10개월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세법은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딱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1주택자니까 세금 걱정 없어. 집 팔면 12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주택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주택자이긴 하지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정확히 아시면 한옥자 할머니나 김순덕 할아버지 같은 억울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1주택자도 당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그것을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함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하나라도 걸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한옥자 할머니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주택자가 되어 있는 경우죠.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평생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사셨는데 집을 팔 때 갑자기 다주택자라는 통보를 받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30년 전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울산에 작은 상가가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형수님이 계속 관리해 주셔서 할아버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결국 7억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2억 3천만 원을 내셔야 했어요. 만약 1주택자였다면 장기보유공제 80%를 받아서 양도세가 고작 4천만 원 정도만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분들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나 건물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이건 정말 억울한 케이스예요. 인천에 사시는 63세 최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최민호 씨는 평생 무주택자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셔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셨죠.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전입신고를 같이 하셨어요. 바로 그 시점에 마침 좋은 아파트가 나와서 15억에 계약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이미 3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되는 순간 최민호 씨는 4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원래 1주택자 취득세 2%만 내면 됐을 텐데 4주택자 중과세 12%를 적용받게 된 거죠. 취득세만 1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어머님을 모시려는 효심이 1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돌아온 셈이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큰 오산이에요. 세법상으로는 오피스텔도 엄연한 주택입니다.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에 사시는 58세 이정희 씨가 바로 이 함정에 걸렸어요. 집은 전주에 한 채만 있었는데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정희 씨는 본인이 1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전주 집을 팔았어요.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당신은 2주택자입니다라고 통보했어요. 결국 5억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억 5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때문에 1주택자 혜택을 완전히 날린 거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맺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네 번째 함정 2년 거주와 2년 보유 혼동.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언제는 2년 거주, 언제는 2년 보유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기준은 간단해요. 집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 비조정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입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과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훨씬 많았거든요. 2021년에는 서울 25개의 구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태호 할아버지가 바로 이 함정에 걸렸어요. 2021년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취득하셨는데 당시 노원구도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1년 8개월만 거주하고 팔았어요. 지금은 노원구가 비조정 지역이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년 거주를 못 채워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어요. 집을 갈아탈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확한 순서를 지켜야 하거든요. 조건은 이래요.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수원에 사시는 61세 장미경 씨가 이 순서를 틀렸어요. 기존 아파트를 9개월만 보유하고 새 아파트를 먼저 샀거든요.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죠. 결국 기존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를 적용받아서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함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모든 함정을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14년간 수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리며 터득한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만 정확히 아시면 1주택자 세금 걱정은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이 수천만 원씩 절약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내가 정말 1주택자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집 한 채만 있으니까 1주택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심지어 작은 땅 한 조각까지 모두 확인해야 해요.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30년, 40년 전 일이라도 등기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 작은 부동산이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기 전에 그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을 팔 때는 완전한 1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68세 서영자 할머니는 집 외에 작은 상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이것 때문에 1주택자 혜택을 못 받을 뻔했죠.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집을 팔기 6개월 전에 상가를 먼저 파셨어요. 그 덕분에 집을 팔 때는 완전한 1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 2억 3천만 원을 완전히 절약하셨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가 합산되거든요. 핵심은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는 거예요. 계약 직전에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도 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국세청에서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인터넷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분리해서 살거나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같은 세대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혼자 명의로 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자금 출처조사 위험이 줄어들어요. 20억짜리 집을 혼자 명의로 사면 20억에 대한 자금 출처를 따지지만 부부가 반반씩 나눠 사면 각자 10억씩만 조사받으니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둘째, 배우자 간 증여는 국세청에서 함부로 추정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하면 일단 증여로 보고 우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 간에는 반대예요. 국세청이 먼저 증여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보유세와 종부세 기준일이거든요. 집을 파실 때는 5월 31일까지 파시는 게 유리해요. 6월 1일 이후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집을 사실 때는 6월 1일 이후가 유리해요. 보유세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제가 상담한 분이 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종부세 120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하셨어요. 딱 하루 차이였는데 말이에요. 전략 5 갈아타기의 완벽한 순서. 집을 갈아탈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세요.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새 주택 취득, 3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이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3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팔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만 맞으면 되거든요. 1주택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장기 보유 공제예요.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3년 거주하면 24%, 5년 거주하면 40%, 10년 거주하면 80% 공제를 받아요. 특히 10년 거주하면 정말 강력해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이 나와도 장기 보유 공제 80%를 받으면 실제로는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양도세가 6천만 원 정도만 나오죠. 반면에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아예 장기 보유 공제가 없고 일반 지역 다주택자도 50%가 한계예요.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예요. 12억을 넘어야 세금을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도가액이라는 거예요. 양도차익이 아니라 팔린 가격 자체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3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7억이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이 안 되니까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15억에 팔았다면 12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내면 돼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거죠. 이 모든 전략들을 종합하면 1주택자로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앞으로 바뀔 세금 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는 것들부터 체크해보세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심지어 분양권까지 모두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 나요. 둘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세대 구성을 점검하세요.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파악해야 해요. 셋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확인하세요. 2년 거주해야 하는지, 2년 보유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넷째,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1년이 안 됐다면 갈아타기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성공 사례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분들. 앞서 말씀드린 한옥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40년 전 농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3천만 원 세금을 낼 뻔했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조언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어요. 집을 팔기 전에 그 농지를 먼저 처분하라는 거였죠. 20평도 안 되는 농지라 가격도 1,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작은 땅을 왜 팔아야 하냐고 하셨지만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1,500만 원짜리 땅을 팔면 3천만 원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을 버는 셈이에요. 결국 할머니는 농지를 먼저 처분하셨고 그 후에 집을 파셨어요. 완전한 1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죠. 세금 3천만 원을 완전히 절약하신 거예요. 김순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개월 부족해서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워 1억 3천만 원 세금을 낼 뻔했던 분 말이에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집을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급하게 계약 해지를 권했죠. 계약금 5천만 원은 날렸지만 2개월 더 기다렸다가 2년 거주 조건을 채운 후에 팔았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계약금 5천만 원만 손해보고 1억 3천만 원 세금은 완전히 절약하셨어요.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을 아낀 셈이죠. 서영자 할머니는 더 극적이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상가 때문에 2억 3천만 원 세금을 낼 뻔했는데 상가를 먼저 팔고 6개월 후에 집을 파셔서 세금을 완전히 절약하셨거든요. 세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다면
평생 모은 돈이 세금으로 다 날아갈 뻔했네요. 2026년 5월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유예되어 있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부활한다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다주택자는 다시 양도세 최고 70%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최고 50%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권의 여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6년 5월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반대로 지방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도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데 이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15년간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고객분들이 세무사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세금은 사후약 방문이 안 돼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특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정말 1주택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둘째, 집을 팔기 전에 비과세 조건을 미리 체크하기. 셋째, 부동산 거래할 때는 세대 분리부터 확실히 하기. 이것만 지켜도 1주택자 세금 함정의 90%는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몇십만 원 상담비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한옥자 할머니처럼 평생 1주택자였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며 당황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현명한 1주택자가 되어서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그리고 현명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